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건강을 위해 달걀을 챙겨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몇십 년간 보약이라 믿고 드셔온 그 달걀이 사실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콩팥을 석회처럼 굳혀버리는 독약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성인의 무려 73%가 이 치명적인 조합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들 대부분이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이라는 장기는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착합니다.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프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으신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4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보내고 있는 위험 신호 7가지. 둘째, 달걀과 함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 셋째, 오히려 콩팥 역과 기능을 되살려주는 기적의 짝꿍 3가지. 그리고 넷째, 달걀 조리법부터 일상 습관까지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실천 방법입니다. 복잡한 것 없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콩팥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발목이 퉁퉁 붓거나 눈 주위가 부어 있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난 뒤 거품이 한참 동안 가라앉지 않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밤에 2번, 3번 이상 화장실을 가시려고 잠에서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콩팥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우리 몸 안에는 강낭콩처럼 생긴 장기가 등 쪽 허리 양옆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이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여과 장치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아주 작은 실핏줄 덩어리입니다. 우리 양쪽 콩팥에 이 사구체가 약 200만 개나 있습니다. 이 사구체들이 매일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냅니다. 노폐물과 독소는 소변으로 내보내고 소중한 단백질과 영양분은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필터의 성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60대에 접어드시면 젊은 시절에 비해 콩팥 여과 기능이 이미 38%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70대가 되시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낡고 다른 필터에 시멘트 가루를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는 순식간에 막히고 굳고 결국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콩팥은 절반 이상이 망가져도 거의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를 조용한 암살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나빠진 후에야 병원에서 투석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콩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특히 눈두덩이 주변이 부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많이 잤거나 어제 짜게 드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구체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혈중 단백질이 줄어들면 혈관 속 물이 혈관 밖 조직으로 빠져나옵니다. 그것이 부종입니다. 얼굴 부종이 자주 반복된다면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소변에는 거품이 거의 없습니다. 거품이 생긴다 해도 15초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백뇨가 시작되면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이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끈적하게 오래 남습니다. 콩팥의 여과막이 찢어져서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깹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콩팥이 낮에 처리해야 할 소변을 밤에까지 나누어 만들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치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하룻밤에 3번 이상 화장실을 가셔야 한다면 콩팥 기능 저하를 진지하게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발목과 발등이 저녁이 되면 퉁퉁 붓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쑥 들어간 채 한참 동안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함유 부종이라고 합니다. 콩팥이 나트륨과 수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몸 안에 쌓이는 현상입니다.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신다면 이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이유 없이 늘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가 뇌에 영향을 미쳐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극심한 피로감을 불러옵니다. 충분히 주무셔도 피곤하다면 6번째 신호입니다.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습니다. 특히 긁을수록 더 가려운 느낌이 납니다. 콩팥이 혈액 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이것들이 피부 아래 조직에 쌓이면서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아토피나 건성 피부와 다르게 특별히 건조하지 않은데도 전신이 가렵다면 콩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신호입니다. 숨이 자주 차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집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여 폐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부종으로 인해 폐 주변에 물이 차는 경우도 생깁니다. 평소에는 문제없던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졌다면 이것도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지금 댓글창에 숫자로 몇 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 이 7가지 신호가 멈출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달걀을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그 핵심입니다. 사구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 이야기가 훨씬 더 와닿거든요. 사구체를 쉽게 설명하면 아주 작은 수도꼭지가 200만 개 달린 거대한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수도꼭지 안에 아주 정밀한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 구멍이 크기가 딱 맞게 설계되어 있어서 작은 독소와 노폐물만 통과시키고 큰 단백질 분자는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야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필터가 염증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 물질은 마치 강산과 같습니다. 필터 구멍을 넓히고 찢고 결국 망가뜨립니다. 구멍이 커지면 단백질도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필터 자체가 석회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사구체 경화증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사구체는 한번 굳어버리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은 회복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직 여과 기능이 남아있을 때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구체를 망가뜨리는 염증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아무런 의심 없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달걀처럼요. 달걀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달걀은 신이 내린 완전 식품이 맞습니다. 문제는 달걀과 함께 드시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걀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조합 첫 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달걀과 함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달걀도 완전 식품, 우유도 칼슘이 풍부한 보약,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더욱 완벽한 아침 식사처럼 느껴지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연세가 60세를 넘으셨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30mg의 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삶은 달걀 2알에도 약 200mg의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드시면 아침 한 끼에만 430mg이 넘는 인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건강한 젊은이의 콩팥이라면 이 정도의 인을 소변으로 쉽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사구체 여과 기능이 이미 60% 이하로 떨어진 노년의 콩팥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미국 신장재단 공식 발표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혈중인 농도가 5mg을 초과하는 고인 산혈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은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합니다. 어떤 비상사태인지 아시나요? 혈액 속에 인이 넘쳐나면 우리 몸은 이것을 중화하려고 뼛속에 소중히 저장해 두었던 칼슘을 억지로 끌어냅니다. 그 칼슘이 혈액 속의 인과 만나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이 굳어진 물질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콩팥의 사구체도 이 석회화 물질에 의해 서서히 찢어지고 막혀버립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겁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셨던 우유가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혈관을 시멘트처럼 굳혀버립니다. 우유를 마실수록 골다공증이 더 빨리 오고 콩팥도 더 빨리 망가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는데 왜 자꾸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을까요? 아마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보약이라 믿고 드시던 그 우유 한 잔이 콩팥에 서서히 시멘트를 들이붓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유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아침 달걀과 함께라면 두유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훨씬 낫습니다. 물은 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희석해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이 한 가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 달만 실천해 보시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유는 어떠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두유는 콩에서 만들어지는데 콩 역시 인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유보다는 낫지만 달걀과 함께 드신다면 여전히 인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달걀과 함께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권장합니다. 이제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걀을 드실 때 소금을 살짝 찍어 드시거나 짭조름하게 조린 장조림 형태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달걀 특유의 퍽퍽함을 없애고 고소함을 살리려는 자연스러운 습관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콩팥 미세혈관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하루 5g 이상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사구체의 섬유화를 급격하게 앞당긴다고 경고합니다. 소금 한 꼬집의 나트륨 함량은 약 400mg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먹으면서 소금을 찍고 간장을 살짝 뿌리시면 그것만으로도 콩팥에는 상당한 과부하가 시작됩니다. 나트륨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관 밖에 있는 수분을 피 속으로 억지로 끌어당깁니다. 혈관 안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콩팥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낡은 고무호스의 수압을 너무 강하게 올리면 호스가 터지듯이 사구체의 모세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찢어진 틈새로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때 신발이 꽉 끼거나 발목이 붓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먹었던 짭짤한 달걀이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수분을 조직에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음식을 싱겁게 드시기가 참 힘드셨을 겁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밥에 소금만 뿌려 드시기도 하셨고 짭짤한 반찬이 있어야 밥을 드실 수 있었던 때도 있으셨죠. 그 시절 몸에 밴 짭짤한 입맛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시절의 입맛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입맛은 바꿀 수 있습니다. 3주에서 4주만 싱겁게 드시면 혀가 적응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참으로 밍밍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4주가 지나면 오히려 짠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달걀 본연의 고소하고 깊은 맛을 비로소 제대로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짭짤하게 간이 된 달걀은 더 이상 영양식이 아닙니다. 콩팥의 섬세한 여과망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압력 폭탄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소금 없이 드셔보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정말 의아해 하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식사를 마치고 뜨거운 녹차나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기름기도 씻겨내리고 소화도 돕는다고요. 달걀을 드신 후에 더욱 자주 하시는 습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습관이 콩팥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녹차와 보리차에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산은 차의 떫은 맛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이 탄닌산이 우리 위장 속에 들어가자마자 달걀의 단백질과 아주 강하게 결합합니다. 그러면 탄닌산 단백질 결합체라는 아주 크고 단단한 덩어리가 위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덩어리가 장의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심한 변비가 생깁니다. 여러분, 콩팥과 대장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두 개의 주요 통로입니다. 대장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서 시원하게 빠져나가야 할 독소들이 꽉 막힙니다. 그 독소들이 장 점막을 뚫고 혈액 속으로 다시 흡수됩니다. 이것을 자가 중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으로 재흡수된 독소들은 전부 콩팥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사구체가 갑자기 두세 배의 독소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과부하가 걸린 사구체는 결국 작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달걀 드신 후에 속을 편안하게 달래려고 마셨던 그 차 한 잔이 오히려 콩팥의 과부하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후에 뭘 마셔야 할까요? 식사를 마치고 30분 후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나눠 마셔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강력한 콩팥 보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최악의 조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과 우유, 두 번째는 달걀과 소금 또는 간장, 세 번째는 달걀 후 즉시 마시는 녹차나 보리차입니다. 이 세 가지만 오늘부터 바꾸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상당히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네 번째 숨겨진 적입니다. 아침에 달걀과 함께 드시는 식빵이나 햄 혹은 소시지가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가공식품들입니다. 아침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달걀과 함께 먹으면 맛도 좋죠. 하지만 이 가공식품들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산염 첨가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빵 한 조각에는 약 180mg, 얇게 썬 햄 두 장에는 약 340mg의 인산염이 있습니다. 달걀 두 알과 이 식빵 한 조각, 햄 두 장을 함께 드시면 아침 한 끼에 700mg이 넘는 인이 혈액으로 쏟아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가공식품 속의 인산염이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우리 몸에서 훨씬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인산염은 자연식품인의 흡수율보다 최대 2.6배 더 빠르게 혈중으로 흡수됩니다. 콩팥이 처리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혈관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소시지, 햄, 맛살, 어묵, 시판, 빵, 과자, 인스턴트 라면, 이 모든 가공식품들이 달걀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콩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달걀 자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 가공식품들과 함께 드시면 그 장점이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달걀 외에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기적의 짝꿍들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 식단을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콩팥의 여과 기능을 다시 되살려주는 기적의 짝꿍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짝꿍은 바로 붉은 파프리카입니다.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채소를 드실 때 칼륨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십니다. 건강한 콩팥은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하지만 여과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칼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혈중 칼륨이 위험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소 자체를 멀리 하시죠. 그런데 붉은 파프리카는 이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붉은 파프리카 100g에 들어있는 칼륨 함량이 불과 89mg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건강 채소들이 300mg을 훌쩍 넘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시금치는 100g에 558mg, 바나나는 358mg입니다. 붉은 파프리카는 채소 중에서 칼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칼륨의 위험은 차단하면서 콩팥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은 어떤 채소보다 가득 들어 있습니다. 붉은 파프리카의 선명한 붉은색은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사구체 모세혈관을 공격해서 석회화시키는 활성산소와 염증 물질들을 마치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제거해 줍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사구체 여과막이 찢어져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라이코펜은 또한 비타민C의 11배에 달하는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 혈관의 염증을 제거하고 이미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달걀과 함께 드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올리브유를 아주 조금 한 숟가락만 프라이팬에 두르고 잘게 썬 파프리카를 2분 정도 살짝 볶아주십시오. 라이코펜이 지방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기름에 살짝 볶으면 우리 몸이 흡수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파프리카 옆에 8분 삶은 반숙 달걀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찢어진 사구체 여과막을 보수하는 벽돌 역할을 한다면 파프리카의 라이코펜은 그 벽돌이 다시 부서지지 않도록 철갑 방어막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짝꿍은 여러분의 부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양파와 부추입니다. 고혈압은 당뇨와 함께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두 가지 적입니다. 콩팥은 그 자체가 수백만 개의 실핏줄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면 사구체의 예민한 모세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집니다. 양파와 부추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이 굳어가는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는 강력한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콩팥 내부의 혈압이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수백만 개의 사구체가 비로소 압박감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여과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수도관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콩팥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달걀 노른자의 건강한 지방 성분과 만났을 때 우리 몸이 흡수하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달걀과 양파, 부추가 함께할 때 콩팥 보호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달걀 양파 볶음이 사실은 가장 과학적인 콩팥 처방전이었던 셈입니다. 부추도 빠질 수 없습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황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유지해줍니다. 끈적한 혈액이 콩팥 모세혈관을 막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추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콩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달걀에 다진 양파와 부추를 넣어서 함께 볶아 드시거나 스크램블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준비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짝꿍은 사과입니다. 과일에는 대부분 칼륨이 많아서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꺼려 하십니다. 그런데 사과는 다릅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콩팥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장 안에는 요독증을 유발하는 독소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달걀 같은 고단백 식품을 소화할 때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들이 혈액으로 흡수되면 콩팥 사구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과 껍질의 팩틴이 장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 독소들을 단단하게 붙잡아 버립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요. 콩팥으로 향하기 전에 대장에서 미리 포획해서 대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대장이 독소 청소부 역할을 미리 해주니 콩팥 사구체는 과부하 없이 본연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팩틴을 매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크레아티닌은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입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사과 반쪽을 껍질째 얇게 썰어 천천히 드세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펙틴의 78%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깎아 드시면 그 소중한 펙틴을 대부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말산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칼슘 결정이 모세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과 하나에 이렇게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달걀 자체의 조리법을 바꾸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짝꿍 음식을 준비하셨더라도 달걀 자체를 조리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 시간에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센 불에서 빠르게 달걀을 튀기듯 구워 드십니다. 가장자리가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진 달걀 프라이, 고소하고 맛있죠. 이걸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정말 서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조리 방법이 콩팥의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섭씨 150도가 넘는 고온의 기름과 만나는 순간 옥시스테롤이라는 아주 위험한 산화 물질로 변합니다. 식품화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옥시스테롤은 혈관 내피세포를 거친 사포처럼 긁어내어 사구체 여과막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달걀이 조리 방법 하나 때문에 콩팥 혈관을 공격하는 무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달걀 프라이에서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바삭해지는 것은 그 부분이 이미 산화가 심하게 진행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바로 8분의 법칙입니다.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세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달걀을 조심스럽게 넣고 타이머를 정확히 8분으로 맞추세요. 8분 후에 꺼내 찬물에 1분간 담가두시면 됩니다. 흰자는 단단하게 익고 노른자는 안쪽이 여전히 촉촉하고 젤리처럼 부드러운 반숙 상태가 됩니다. 프라이팬도 필요 없고 기름도 필요 없습니다. 고온도 없습니다. 옥시스테롤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8분 반숙 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식품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숙 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은 91%에 달합니다. 완숙 달걀의 경우 74%, 날달걀은 51%입니다. 같은 달걀인데 조리법 하나로 흡수율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콩팥을 찢는 독소는 없애고 콩팥을 살리는 단백질 흡수는 극대화하는 황금조리법입니다. 혹시 노른자가 딱딱하고 그 주변이 푸르스름하게 변할 정도로 오래 삶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일부터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푸르스름한 색이 바로 과산화된 물질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8분이면 충분합니다. 딱 8분입니다. 자, 이제 식단 이외에 콩팥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입니다. 콩팥은 하루 평균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막대한 양의 여과 작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물을 너무 적게 드시거나 반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200ml 컵 기준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후 한 잔, 오후에 2잔, 저녁 식사 후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세요. 단,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적당한 걷기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콩팥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구체의 여과율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고 합니다. 단,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공복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노폐물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모두 콩팥으로 밀려들어 일시적으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가볍게 걸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콩팥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 염증이 심해지며 사구체 여과 기능도 저하됩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1.9배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것, 손주들과 함께 웃는 시간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콩팥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거품 소변 확인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소변을 보실 때 변기 안에 거품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품이 생기더라도 15초 안에 사라지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30초 이상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끈적하게 남아있다면 단백뇨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발 부종 확인법입니다. 저녁에 발목 앞쪽을 손가락으로 30초 동안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을 뗀 후 눌린 자국이 5초 이내에 원래대로 올라오면 정상입니다. 10초 이상 자국이 남는다면 콩팥이 수분과 나트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야간 배뇨 횟수 확인입니다. 잠자리에 드신 후부터 일어나실 때까지 화장실에 가신 횟수를 일주일 동안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 평균이 하룻밤에 2번 이상이라면 사구체 역과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피로도 확인입니다. 충분히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지 않고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현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BUN 수치를 확인하시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것이 콩팥 건강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달걀과 함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첫째, 우유입니다. 인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와 콩팥 혈관을 석회화시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둘째, 소금과 간장입니다. 나트륨이 콩팥 내부 혈압을 올리고 사구체를 찢어냅니다. 달걀 본연의 맛으로 드세요. 셋째, 식후 즉시 마시는 녹차와 보리차입니다. 탄닌산이 단백질과 결합해 변비를 만들고 독소가 콩팥으로 역류합니다. 식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대신하세요. 넷째, 햄, 소시지, 식빵 등 가공식품입니다. 인산염 첨가물이 콩팥에 급격한 과부하를 줍니다. 천연식품으로 대체하세요. 다음으로 달걀과 함께 드시면 콩팥을 살려주는 것들입니다. 첫째,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붉은 파프리카입니다. 라이코펜이 콩팥 혈관의 염증을 제거하고 여과막을 방어해줍니다. 둘째, 양파와 부추입니다. 퀘르세틴이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콩팥 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셋째, 식후에 드시는 껍질째 사과 반쪽입니다. 팩틴이 장 속 독소를 미리 붙잡아 콩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조리법입니다. 프라이팬 기름 사용은 내일부터 멈추세요. 끓는 물에 넣고 정확히 8분 반숙으로 드세요. 옥시스테롤 없이 단백질 흡수율 최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하루 6잔에서 8잔의 미지근한 물, 식후 30분 후 20분에서 30분 걷기, 그리고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드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렵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파프리카, 양파, 부추, 사과, 이것들은 모두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8분 반숙 달걀은 오히려 프라이보다 더 간단합니다. 기름도 프라이팬 세척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보릿고개도 넘으셨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 강인한 분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를 못 바꾸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오래오래 웃으며 지내시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달걀을 준비하실 때 냄비에 물을 올리세요. 8분 타이머를 맞추시고 그 사이에 파프리카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두세요. 양파나 부추가 있다면 함께 넣으세요. 식후에는 사과 반쪽을 껍질째 드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실 것을 딱 하나 골라 지금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분 반숙, 파프리카, 소금 빼기, 물 마시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가 무너지고 있는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채널에 오시면 오늘과 같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실된 정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건강 차이는 10년 후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가 쌓여 건강한 노후가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